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늘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손님들의 특이사항, 음식에 대한 평가, 테이블 배치에 따른 동선 효율, 심지어는 직원의 작은 서비스 실수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 현재 그녀가 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레스토랑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들이었다. 그녀는 틈만 나면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끄적이거나 이미 적힌 내용들을 꼼꼼히 다시 읽어보곤 했다. 마치 언젠가 이 지식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듯이. 이 낡은 수첩은 그녀의 평범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한 과거를 암시하는 작은 단서였다. 어느 비오는 주말 아침이었다. 유리는 출근길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낡은 운동화는 빗물에 젖어 축축했고 그녀의 어깨에는 비를 막아줄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길게 심어진 커다란 나무 위에서 애처로운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야옹, 야옹. 유리는 고개를 들었다. 나뭇가지 사이에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떨며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아마도 밤새 내린 비에 놀라 둥지에서 떨어진 모양이었다. 유리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지금 당장 출근하지 않으면 지각이었다. 매니저에게 심한 질책을 들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작은 고양이의 절박한 눈빛은 그녀의 발길을 붙잡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나무 껍질은 거칠었고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다. 그녀의 옷은 진흙으로 더러워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겨우 나뭇가지에 닿아 새끼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내렸다. 녀석은 젖은 몸을 그녀의 품에 비비며 가르릉거렸다. 유리는 서둘러 편의점에 들러 따뜻한 우유를 사 고양이에게 먹였다. 그녀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작은 생명을 구한 행동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깊은 연민과 인간적인 품격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출근할 때마다 몰래 사료를 챙겨주었다. 별이는 그녀의 고독한 삶에 찾아온 작은 위로가 되었다. 유리의 목에는 언제나 낡은 파란색 물방울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매끄럽고 차가운 질감의 돌은 빛을 받으면 신비로운 빛을 뿜어냈다. 이 목걸이는 그녀의 수수하고 평범한 웨이트리스 유니폼과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듯 미묘한 위화감을 자아냈다. 가끔씩 그녀가 불안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의 나약함과는 달리 순간적으로 날카롭고 차갑게 빛났다. 마치 그 목걸이가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또 다른 자아를 일깨우는 듯했다. 그녀의 아파트방 한쪽에는 낡은 철제 캐비닛이 있었다.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유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조심스럽게 캐비닛 문을 열었다. 캐비닛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백발의 노인이 자상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그의 품격 있는 옷차림과 여유로운 태도는 일반적인 한국인과는 다른 유럽 귀족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리고 사진 옆에는 낡은 종이에 프랑스어로 쓰인 편지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회사 이름이나 직책은 적혀 있지 않고 오직 전화번호와 함께 Contact for Major Assistance, 중요한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요망이라는 짧은 문구만이 인쇄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유리의 평범한 삶 뒤에 숨겨진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배경을 암시하며 독자들에게 그녀의 진짜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녀의 그림자 같은 삶은 사실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황금수저 레스토랑은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북적였다. 은은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식기들이 반짝였고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공간을 채웠다. 김유리는 능숙하게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날랐다. 그녀의 표정은 늘 그렇듯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숙련된 웨이트리스의 노련함이 묻어 있었다. 이날 저녁, 레스토랑에는 VIP들을 위한 특별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상위 1%의 부유층 인사들이 모여 최상급 요리를 맛보고 은밀한 비즈니스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 유리는 가장 중요한 테이블을 맡게 되었다. 그곳에는 이미라라는 이름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이미라는 국내 굴지의 패션 회사 사장이자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오만한 인물로 악명이 높았다. 그녀는 황금 수저를 인수하여 싸구려 패스트푸드 체인점으로 만들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라는 유리를 보자마자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메뉴를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어이, 여기 웨이트리스 주문 좀 받아요. 군뱅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느려? 여기가 어디 시골 식당인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아냥거렸다. 유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주문을 받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공손했다. 이미라는 유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주문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다. 이 와인 너무 미지근하잖아. 제대로 보관한 거 맞아. 그리고 저 스테이크는 왜 이렇게 탔어? 엉망진창이구먼. 당신 같은 웨이트리스는 우리 같은 손님을 감당할 자격도 없어 보여.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는 수준에 맞는 직원이 있어야지. 그녀는 노골적으로 유리를 무시하고 비하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유리의 가슴에 박혔다. 유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을 억눌렀다. 그녀는 웨이트리스로서 손님에게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직업이 절실했고 실수를 저지르면 해고될 수도 있었다. 손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즉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물방울 목걸이를 꽉 쥐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에 닿았다. 이미라는 유리의 순종적인 태도에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녀는 주변의 다른 VIP 손님들에게 들리라는 듯 큰 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했다. 아니, 황금 수저가 예전 같지 않네요. 서비스가 엉망이야. 이러다간 곧 망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조만간 인수해서 확 바꿔버려야겠어. 그녀는 황금 수저를 인수할 계획을 공공연하게 밝히며 레스토랑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그녀의 말은 황금 수저에 대한 무시이자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모욕이었다. 유리는 미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이 레스토랑은 그녀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모든 것을 바쳐 일했던 곳이었고 그녀의 꿈이 담겨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미라의 오만함과 탐욕에 분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 자신이 사랑하는 일터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돈을 벌어야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존심과 레스토랑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날 밤 유리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미라의 비웃는 얼굴이, 그녀의 오만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포기할까? 그냥 다른 곳으로 떠날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수첩과 캐비닛 속의 사진, 그리고 명함이 그녀를 다잡았다. 그녀는 잊지 않았다. 자신이 이 레스토랑에 왜 왔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무엇인지를. 유리는 캐비닛을 열고 아버지의 사진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자상하면서도
단호했던 눈빛, 그리고 명함에 적힌 문구. 중요한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요망.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이 미라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유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녀의 눈빛은 전날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체념이 아닌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섰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 레스토랑은 다시금 그녀의 전장이 될 터였다. 이 무례한 손님과의 갈등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될 터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미라를 상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황금수저 레스토랑의 VIP 룸은 우아한 조명 아래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 미라는 만족스러운 듯 샴페인 잔을 기울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오만함과 함께 웨이트리스 김유리를 조롱하려는 비열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유리는 미라의 테이블에서 와인 서빙을 하고 있었다. 이오이, 웨이트리스, 당신 설마 이 귀한 샴페인을 내 드레스에라도 쏟을 생각은 아니겠죠? 당신처럼 어설픈 웨이트리스들은 이런 고급 와인을 다루는 법도 모를 테니 말이야. 하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런 와인을 마실 일도 없겠지만. 미라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렸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유리를 자극하며 주변의 VIP 손님들에게도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유리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와인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때 미라가 갑자기 몸을 돌려 유리의 팔을 툭 하고 쳤다. 유리의 손에 들린 와인병이 기울어졌고 붉은 와인이 쏟아져 미라의 하얀색 드레스 위에 그대로 쏟아졌다. 깍, 이게 뭐야? 이 무례한 웨이트리스. 감히 내 드레스에 와인을 쏟아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이 드레스값 물어내. 미라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전체를 뒤흔들었고 다른 VIP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 테이블로 향했다. 미라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비열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즐기는 듯했다. 유리는 와인병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미라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손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와인을 쏟은 것이 아니라 손님께서 제 팔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에 묻은 얼룩은 레드 와인 얼룩이 아닙니다. 색깔이 훨씬 더 진하고 향도 다릅니다. 이 와인잔에 담긴 샴페인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술입니다. 유리의 말에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유리가 자신의 계획을 눈치챘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이봐, 지금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거야. 감히 웨이트리스 주제에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너를 당장 해고시킬 거야. 이 레스토랑 최민준 지배인 당장 불러와. 바로 그때 주방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성민 헤드 셰프가 무정의를 들고 말했다. 지배인님, 잠시 이 CCTV를 확인해 주십시오. 3번 테이블의 상황이 녹화되어 있을 겁니다. 성민 셰프는 정직하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 유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유리가 와인을 쏟는 순간을 주방 안의 모니터로 똑똑히 보고 있었다. 최민준 지배인은 이 상황이 탐탁지 않았다. 그는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인물로 이 미라의 비위를 맞춰야
자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성민 셰프의 말을 무시하며 유리를 다그쳤다. 김유리 씨, 손님께 무례하게 대하지 마시오. 당장 손님께 사과드리고 드레스 값을 변상해 드리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유리를 희생시켜 미라의 환심을 사려는 비열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유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의 소극적인 모습과는 달리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 미라와 최민준 지배인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는 미소 지었다. 그의 비아냥거림에 대한 비웃음이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였다. 그녀는 손에 든 물방울 목걸이를 조용히 풀었다. 푸른빛이 희미하게 감도는 목걸이의 물방울 모양은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반짝였다. 그녀는 목걸이를 연단에 놓여있던 작은 받침대에 올려놓았다. 최민준 지배인님, 그리고 이 미라 손님, 이 레스토랑의 CCTV는 모든 테이블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미라 손님께서 제 팔을 치는 순간, 그리고 드레스에 와인이 아닌 다른 술을 미리 묻히는 장면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유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스튜디오 전체를 뒤흔들었다. 또한 이 레스토랑의 모든 와인은 전용 와인 셀러에서 보관되며 서빙 전 온도를 정확히 맞춥니다. 미지근한 와인을 서빙할 리 없습니다. 미라와 민준의 얼굴은 삽시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유리가 자신들의 모든 계획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특히 미라가 드레스에 다른 술을 미리 묻혀놓았다는 사실을 유리가 알고 있다는 것에 공포가 밀려왔다. 바로 그때 한 손님이 다가왔다. 그는 레스토랑의 오랜 단골이자 와인 감별가로 유명한 박승우 씨였다. 그는 미라의 드레스에 묻은 얼룩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건 샴페인이나 레드 와인 얼룩이 아닌데요. 색깔이나 향으로 봐서는 캐러멜 리큐어 같군요. 왜 이런 것을 드레스에 묻히셨는지. 박승우의 말은 미라의 거짓말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미라와 민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비열함은 한순간에 만천에 드러났다. 미라는 분노와 함께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유리가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아니라 자신을 뛰어넘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리를 희생시키려 했던 자신의 비열함을 들킨 것에 당황했다. 이성민 셰프는 주방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유리의 침착함과 놀라운 통찰력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저 소녀 보통이 아니야. 대체 누구지?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유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미라의 비위를 맞추려 했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폭로된 것에 분노하며 유리를 노려봤다. 이 김유리, 감히 날 이 레스토랑에서 쫓아낼 생각인가?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사라지고 불안감만 가득했다. 그는 경비원을 부르려 했지만 유리는 그의 행동을 막았다. 유리는 차분하게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든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 미라와 최민준을 향해 있었다. 제가 이 레스토랑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정확히 알려드리죠. 뜻밖의 폭로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황금수저 레스토랑의 VIP룸은 이미라의 분노와 최민준 지배인의 당혹감으로 뒤덮여 있었다. 박승우 씨의 캐러멜 리큐어 발언은 미라의 거짓말을 만천에 드러냈고 그녀의 오만한 계획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러나 미라는 쉽게 포기할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리를 완전히 짓밟고 황금수저를 손에 넣으려는 야심을 굽히지 않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나를 모함하고 레스토랑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해.
이 웨이트리스 너 당장 해고야. 그리고 이 레스토랑은 내가 반드시 인수해서 싹 다 갈아엎을 거야. 미라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위에 있는 다른 VIP 손님들에게도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는 듯 애원하듯 말했다. 최민준 지배인은 미라의 눈치를 보며 유리를 다그쳤다. 김유리 씨,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오. 당신의 행동은 명백한 업무 방해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웨이트리스 자리는 오늘부로 끝입니다. 민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리를 희생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미라의 재력을 두려워했고 그녀의 환심을 사야만 자신의 지배인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유리는 그들의 비난에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고독함이 밀려왔다. 이 순간 그녀는 홀로 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워야 했다.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주방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성민 헤드 셰프조차 그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성민 셰프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유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 또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섣불리 나설 수 없었다. 유리는 지난밤 아파트 방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사진과 명함을 떠올렸다. 중요한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요망. 명함에 적힌 문구가 그녀의 뇌리 속에서 맴돌았다. 과연 이 위기 상황에서 그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웨이트리스 삶을 끝내고 숨겨왔던 모든 것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잊지 않았다. 미라의 오만함이 자신의 동료들과 레스토랑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민주는 유리의 침묵을 포기라고 생각한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자, 김유리 씨, 마지막 기회입니다. 순순히 나가서 사과하고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레스토랑에서 2번 다시 일할 수 없을 겁니다. 바로 그때였다. 유리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해외 번호가 찍혀 있었다. 그녀는 그 진동을 느끼고는 미소 지었다.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렬하게 미라와 민준의 귀에 박혔다. 그들은 유리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풍겨져 나오는 알 수 없는 위압감에 순간 움찔했다. 유리는 통화를 마치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 미라와 최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손목에 걸린 낡은 물방울 목걸이가 차가운 빛을 발했다. 이 미라 손님, 그리고 최민준 지배인님. 유리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함께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들은 제가 단순한 웨이트리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 황금 수저가 당신들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하찮은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했겠군요. 미라와 민주는 유리의 말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뭐 네가 이 레스토랑 주인이라도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미라가 코웃음을 쳤다. 네, 제가 이 레스토랑의 주인입니다. 유리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리고 제가 방금 통화했던 분은 라플레르, 라플러, 국제 레스토랑 체인의 총괄 관리자이자 저의 아버지입니다.
회의장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라플레르. 그 이름은 미식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최고급 레스토랑 체인이었다. 그들은 그랜드 로열 호텔의 황금 수저가 라플레르 체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총괄 관리자가 김유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레스토랑의 진정한 주인이 이 웨이트리스였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고독한 진실의 대결은 이제 모든 것을 뒤흔들 최후의 전쟁이 될 터였다. 황금 수저. 레스토랑 VIP룸은 김유리오의 마지막 말과 함께 얼어붙은 듯했다. 이미라와 최민준 지배인은 충격에 휩싸여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은 감히 웨이트리스 주제에 라플레르 국제 레스토랑 체인이라는 전설적인 이름을 언급하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박승구 씨를 비롯한 다른 VIP 손님들은 숨죽이며 유리를 주시했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웨이트리스가 감히 라플레르를 들먹여 너 제정신이야. 이미라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미 미약한 공포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유리가 자신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유리는 이 미라의 절규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단호해졌다. 그녀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다시 걸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리는 스피커폰을 켰다. 딸, 무슨 일이야? 방금 네가 직접 처리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중후하고 품격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라플레르, 국제 레스토랑 체인의 총괄 관리자이자 수년 전 은퇴하여 베일에 쌓여있던 유리의 아버지였다. 최민준 지배인과 이미라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은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전 세계 미식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신의 손이라 불리던 라플레르를 오늘날의 위치에 올려놓은 전설적인 인물,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딸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뇌리를 강타했다. 아버지, 이미라 씨와 최민준 지배인이 제가 이 레스토랑의 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라 씨는 황금 수저를 불법적으로 인수하려 했고 최민준 지배인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유리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을 폭로하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스피커폰 너머의 유리의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미라 양, 그리고 최 지배인, 당신들이 감히 내 딸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군요. 그리고 황금 수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내 딸 유리의 소유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감히 라플레르 그룹의 소유주를 모욕하고 불법적인 음모를 꾸미려 한 것입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미라와 최민준 지배인은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충격과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감히 웨이트리스라고 무시했던 이 소녀가 사실은 자신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존재의 딸이자 이 레스토랑의 진정한 주인이었다니. 유리는 이제 망설임 없이 캐비닛 속에 낡은 철제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상자 안에서 황금 수저의 소유권 이전 계약서, 라플레르 그룹의 주요 지분 증명서, 그리고 이미라가 최민준 지배인에게 뇌물을 건네며 레스토랑 인수를 종용했던 비밀 녹취록까지 모두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지난 몇 년간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직접 수집한 증거들이었다. 이미라 씨,
당신은 황금 수저를 인수한 후 이곳을 싸구려 패스트푸드 체인으로 만들 계획이었죠. 하지만 황금 수저는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이곳은 제 아버지의 열정과 철학이 담긴 공간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깃든 곳입니다. 유리의 목소리는 강렬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슬픔이 스쳤다. 그녀는 미라가 가진 탐욕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이성민 헤드 셰프는 주방 문가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유리가 황금 수저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깊이 감명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유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이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오만함, 그녀의 탐욕, 그녀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최민준 지배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한때 충성했던 이 미라가 몰락하자 자신의 모든 미래가 사라졌음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유리는 그들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승리감보다는 고요한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황금 수저의 주인이라는 왕관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구현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이성민 셰프는 유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유리가 이 레스토랑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비전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리는 성민 셰프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료가 있었다. 황금 수저는 이제 진정한 주인을 찾았다. 유리의 손에 들린 낡은 물방울 목걸이는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를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등대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빛을 발하며 자신의 비전으로 이 레스토랑을 새로운 전설로 만들어 나갈 터였다. 이미라와 최민준 지배인이 레스토랑을 떠난 후 황금 수저, The Golden Spoon는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더 이상 무겁거나 침울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희망의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김유리는 VIP룸의 테이블에 앉아 손에 든 낡은 물방울 목걸이를 조용히 어루만졌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를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찬란한 미래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레스토랑 업계는 황금 수저에서 일어난 사건에 발칵 뒤집혔다. 라플레르 국제 레스토랑 체인에 숨겨진 소유주가 평범한 웨이트리스로 위장해 일해왔다는 사실은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특히 이 미라와 최민준 지배인의 오만함과 탐욕은 만천에 드러났고 이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존경받는 사업가가 아니라 파렴치한 범죄자로 기억되었다. 이성민 헤드 셰프는 유리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존경심과 함께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유리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깊이 사죄드립니다. 성민 셰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유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성민 셰프님, 괜찮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황금 수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유리는 성민 셰프의 정직함과 요리에 대한 열정에 깊이 감명받았다. 그녀는 그에게 황금 수저의 총괄 책임자를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성민 셰프는 깜짝 놀랐지만 인의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로 제안을 수락했다. 그는 유리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데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겠다고 맹세했다. 유리의 첫 번째 지시는 파격적이었다. 그녀는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약속했다. 그녀는 직원들의 복지를 대폭 향상시키고 그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레스토랑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의 열정과 혼이 담긴 공간이자 우리 직원들의 꿈이 깃든 곳입니다. 모든 직원이 행복해야 손님들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념은 빠르게 레스토랑 전체에 퍼져나갔다. 직원들은 안도했고 동시에 새로운 주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황금수저는 김유리 회장의 지휘 아래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다. 그녀는 단순히 겉모습만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객과 직원을 존중하는 미식의 성지로 만들고자 했다. 메뉴는 더욱 다양해지고 창의적으로 변모했으며 식재료는 최고급 유기농만을 고집했다. 유리는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을 직접 방문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고 이를 황금수저에 접목시켰다. 레스토랑의 서비스는 더욱 섬세하고 인간적으로 변했다. 직원들은 진심으로 고객을 대했고 고객들은 그들의 진심을 느꼈다. 황금수저는 이제 서울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손꼽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유리는 아버지와 함께 황금수저의 VIP룸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다. 유리야,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황금수저를 이끌어갈 줄 알았다.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숨기고 밑바닥에서부터 세상을 배우려 했을 때 나는 네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유리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 제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바라본 세상은 제가 이곳에서만 살았을 때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사람들의 고통, 불평등, 그리고 작은 친절의 소중함까지. 제가 웨이트리스로 일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깃든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옳다. 진정한 리더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세상을 이해해야 하는 법이지. 내 덕분에 라플레르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곳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성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유리는 성민 셰프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레스토랑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했다. 요리사를 꿈꾸지만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들을 위한 무료 요리 학교 설립, 빈곤층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 사업 등 라플레르는 단순한 레스토랑 체인이 아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새로운 영광의 시대가 올랐다. 유리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비전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녀의 목에는 낡은 물방울 목걸이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도
그녀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삶은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새로워진 황금 수저와 함께 밝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김유리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레스토랑 주인을 넘어 세계 미식계를 이끄는 혁신과 인간미의 상징으로 빛났다. 그녀가 이끄는 라플레르 라플러 국제 레스토랑 체인은 단순한 고급 식당을 넘어 요리를 통한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전 세계 미식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유리는 이제 40이 넘은 원숙한 여성 사업가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식사를 하거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을 숨기는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리더였고, 그녀의 옆에는 항상 그녀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수많은 동료와 지지자들이 있었다. 유리는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쓰이길 원했다. 그녀는 황금 물방울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요리사를 꿈꾸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젊은이들에게 전액 장학금과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그녀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장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고독과 배고픔을 통해 음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다. 유리의 라플레르는 끊임없이 진화했다. 그녀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식재료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 요리사들의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녀의 레스토랑들은 단순한 맛집을 넘어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아내는 예술 공간으로 거듭났다. 특히 황금수저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어 유리의 열정과 철학을 담은 미식의 성지로 자리매김했다. 이성민 헤드 셰프는 이제 라플레르 그룹의 총괄 셰프이자 유리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다. 그는 유리의 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봤던 사람이었고, 이제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조언자로서 함께 미식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성민 셰프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을 주는 예술 작품이 되었다. 유리가 고등학교 시절 구해주었던 유기묘 별이는 이제 황금수저, 레스토랑의 공식 마스코트가 되었다. 별이는 건강하고 윤기나는 털을 자랑하며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과 손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별이는 유리의 사무실에 항상 함께 있었고, 유리가 힘들거나 지칠 때면 그녀의 무릎에 기대어 작은 위로를 전했다. 별이는 유리의 삶에 찾아온 작은 기적이자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어느 봄날 저녁, 유리는 황금 물방울 재단에서 새로 건립한 요리 학교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학교는 어려운 형편의 젊은이들이 요리사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유리는 개관식 연단에 서서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때 세상의 편견 속에서 홀로 고독하게 일했던 웨이트리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 사랑으로 저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 요리 학교가 여러분에게 희망의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키우고 세상의 따뜻한 미식을 선물하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목에는 낡은 파란색 물방울 목걸이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 목걸이는 그녀의 과거를 숨기는 상징이 아니라 그녀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불굴의 정신을 드러내는 당당한 표식이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학생들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함께 유리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만찬 후 유리는 황금 수저, 레스토랑의 옥상 정원에 홀로 서 있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이 미라의 오만한 모욕, 최민준 지배인의 비열함, 그리고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 그 모든 아픔과 역경이 지금의 평온과 행복을 만들어냈음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미식의 향연을 제공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별이가 조용히 앉아 그녀의 손에 작은 머리를 비볐다. 유리는 별이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밤하늘의 별들은 그녀의 삶을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빛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영원한 미식의 향연은 언제나 희망의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터였다. 유리의 고통과 용기, 그리고 그녀가 만들어낸 감동적인 변화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채널의 다음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은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고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새벽의 고요가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촌을 감쌌다. 낡은 창문 너머로는 희미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빛났다. 김유리, 진유리는 비좁은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식어버린 국물과 남은 반찬 몇 조각이 그녀의 단출한 저녁 식사였다. 똑딱, 똑딱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소리만이 그녀의 고독한 식사를 채웠다. 그녀의 눈은 창밖을 향했지만 그 시선은 멀리 빛나는 도시의 불빛에 닿지 못하고 허공을 헤매는 듯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했다. 유리는 황금수저라는 이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고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의 유니폼은 늘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거칠고 지쳐 있었다. 레스토랑의 화려함과 그녀의 초라한 삶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손님들은 그녀를 그저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투명한 존재로 여겼고 때로는 무심하게, 때로는 오만하게 그녀를 대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